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7월 27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김희선입니다. 오늘 하루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로 많은 곳은 80mm 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31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전국에 역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 강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많은 곳은 80mm가 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원주지방 현재 기온은 23.5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횡성에서 국가유공자가 안장되는 국립묘지 조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을 결정하고 예산까지 마련한 가운데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횡성 국립호국원 조성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또 원주 장애인 반딧불 학교가 원주 문화원으로 터를 옮겨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고요. 또 원주 향교에서 이달부터 매주 1박 2일간 향교 캠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핑과 더불어 특별한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향교 캠핑과 공연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원주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데다 감기, 독감 환자까지 늘면서 멀티데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호흡기 환자가 줄어들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인플루엔자인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환자들에게는 감기의 원인이 되는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도 자주 검출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코로나19 환자는 이달 중순부터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이며 원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300명대를 유지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멀티데믹의 원인으로 방역 조치 해제를 꼽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반년이 지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시군 기부액이 전국 2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1월에서 6월까지 강원 지역 고향사랑 기부제 실적은 18억 2,676만 원에 달했습니다. 도내 집계 금액을 살펴보면 강릉시가 1억 3,83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시와 평창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1억 1,620만 원으로 6위에 올랐습니다. 국내에서 고양이 2마리가 주로 인플루엔자에 확진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강원 지역도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동물보호소에 고양이 2마리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고양이를 매개로 한 포유류 감염 확산 우려가 제기되자 강원특별자치도는 긴급 방역에 나섰으며 도 방역당국은 도내 동물보호시설 내 모든 검출성 포유류 를 대상으로 임상 예치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횡성군에서는 국립묘지 조성이 확정된 가운데 대상 지역을 결정하고 또 예산까지 마련해 놓고도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더불어민주당 백오인 횡성군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백오인입니다. 예. 자, 현재 강원 지역에는 국립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자세한 이야기 앞서서 국립호국원이 횡성군 어느 지역에 들어올 예정이고 일정은 어떻게 예정돼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강원 지역에는 국립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도 이 국립묘지가 필요하겠다라는 강원도의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 그러면 강원도에도 이 호국원을 건립하겠다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후보지를 어디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도 신청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에 횡성군 공급면 덕촌리 지역이 이 강원권 국립호국원의 조성 후보지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덕천리는 어떤 마을인가요? 횡성 IC에서 네.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국립호국원을 조성하는 어떤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근성이 좀 뛰어나야 되고 부지도 한 10만 평 정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덕천리가 그 조건에는 부합이 되는 이런 장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C에서 또 5분 거리니까 유력한 네. 후보지로 후보지였다가 이제 최종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현재 네. 강원 지역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한 2만여 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간 강원 지역 참전 용사나 국가유공자들은 어디에 유치가 됐었죠? 네, 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이천 호국원이나 네. 아니면 대전 현충원이나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안치가 됐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장된 곳이 그 괴산의 호국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쪽으로도 좀 많이 모시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우리 지역 내에 이제 참전 유공자나 국가유공자들께서 이 강원권에도 호국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의들이 지속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좀 많은 불편을 좀 겪은 상황이군요. 뭐 한 2시간 정도 또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횡성 국립호국원 이제 횡성으로 결정이 됐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유치 과정에 대해서도 그럼 언제쯤 유치가 되는 거죠? 네, 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지역에서의 강원도 내에서의 그런 필요성 때문에 호국원이 강원도에 유치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은 우리 도내에 있는 참전 용사나 유공자들께서 돌아가시면 이 호국원에 안치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강원권 호국원은 이게 202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이 강원도에서 국가보훈 당시 처죠 국가보훈체 유치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최종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2021년부터 이 각 우리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유치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 강원도에서.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양구, 영월, 횡성 이렇게 세 군데가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구나 영월 같은 경우는 한 곳씩 후보지를 정했는데 횡성은 이 덕천리를 비롯해서 5곳을 후보지로 정해서 신청을 했고요. 네. 그런 과정에 최종적으로는 횡성군 공급면 덕천리가 최종 후보지로 2022년 12월에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원권 국가유공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이 부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주민들은 그래서 명백한 절차상의 문제다라며 사업 추진을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갈등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이 절차상 하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이유냐면 이게 이제 강원도에서 1차적으로 2022년 11월 19일 날까지 유치 제안서를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덕촌리가 빠진 채로 유치 제안서가 그 강원도에 제출이 됐었고요. 네. 이게 추가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1월 29일 열흘 후에 덕촌리까지 추가돼서 최종 5곳이 이제 강원도에 제출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11일 사이에 덕촌리가 추가됐는데 이 추가되는 사이에 주민들이 이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그 마감 기한이 지났는데 덕촌리가 빠진 상황에서 이걸 추가로 연장을 해서 더 받았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명백히 이거는 절차상 하자이기 때문에 사업을 좀 백지화해야 된다. 선정 자체를 백지화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추가로 뒤늦게 후보지로 올린 곳이 또 이렇게 확장됐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좀 모르는 상황이었군요. 그래서 횡성군에서는 뒤늦게 설명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회가 또 무산됐다고 하죠. 군 또 보훈단체, 지역 주민들 각각 그럼 어떤 입장인가요? 네, 지난 21일 날 그 횡성군하고 국가보훈부, 강원도 이렇게 해서
공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반대로 인해서 사실상 그 주민 설명회가 무산이 됐는데요. 똑같습니다. 지금 마을 주민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유로 이 절차상의 하자 이런 그다음에 주민들이 몰랐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호구건은 백지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그날 주민 설명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 설명회 자체가 개최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고, 그래서 이 주민 설명회장을 점거하셨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절차가 더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여전히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군이나 보훈단체에서는 사업을 하겠다, 지속하겠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과 군과의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보지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면 호구건 설립 가능한 겁니까, 조성이? 아무래도 일단은 뭐 그 문제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뭐 인허가 과정도 있고 토지 보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쉽지만은 않을 거다 이런 과정들이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주민들 일부에는 그 부지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지를 매각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 토지 보상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런데 또 지역에서는 특정인이 호구건 부지에 투기를 했다, 뭐 이런 의혹까지 있는 실정이라고요? 네, 그건 뭐 초창기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호구건 부지, 덕촌리 부지를 추천한 모 인사가 이 그 호구건 내에 땅을 이미 매입을 해놨었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네. 뭐 그건 지금 마을 주민들께서 그런 의혹까지도 말씀하실 정도로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횡성군에서는 앞으로 계속 뭐 지난번 그 설명회는 무산됐지만 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좀 설득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고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협상 조건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갈등이 좀 해결될 소지는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아직까지 그 주민들, 그 덕촌리 마을 주민들께서는 백지화를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네. 하지만 또 반대로 횡성군은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간극이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소통의 문제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속적인 대화도 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간극을 좀 좁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횡성군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국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450억 정도 예산인데 이게 100% 전액 국비 사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 어렵게 따온 사업인데 이게 이제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대신 이제 마을 주민들은 삶의 질의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마을 한가운데 이런 호구건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호구건이 들어오는 부분을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간극을 앞으로 어떻게 좁혀나가느냐 이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호구건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 경제에는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횡성군에서 이 처음에 이게 기피시설이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다. 이게 2만 기 규모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유가족들이 1년에 한 번씩 찾아오신다 해도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횡성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경제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해보자라는 취지여서 그 유치에 좀 적극성을 띄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든 잘 봉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배고인 횡성군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에는 도내 최초의 장애인 평생학습시설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의 평생학습을 돕는 반딧불 장애인 학교가 또 운영 중인데요. 내년에는 옛 원주 문화원터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은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반딧불 장애인 학교 학습시설이나 또 자아실현의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아주 소중한 공간일 것 같은데 반딧불 장애인 학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입니까? 네,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함께 공부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원주 반딧불 장애인 학교는 도내 최초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곳입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장애인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며 배움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전체 장애인 인구 중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이 무려 4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육의 기회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이 반딧불 장애인 학교는 학습의 장소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딧불 학교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검정고시반, 문화체육 활동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미술, 공예, 미디어, 악기 연주, 시민의식 수업 등이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 활동으로는 요가 수업, 몸표기 수업 등이 있고요. 이 교과 수업으로는 영어, 한국사, 과학, 수학 수업이 있는데요. 이 과목 수업은 모두 지역 선생님들의 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학생 중 매년 검정고시 합격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공부하면서 자신감도 얻고 다양한 지식을 쌓고 있다고 합니다. 반딧불 장애인 야학 김서연 사무국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야학은 단순히 글자 하나를 더 배우기 위한 공간만은 아닙니다. 장애인들에게 이곳은 정보의 교환 장소이기도 하고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는 곳이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쉬기도 하는 등 세상과 소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교육은 새로운 희망입니다. 꼭 수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자조 모임, 또 취미반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으니 집에 계시지 마시고 이곳에 나오셔서 사람들과 사귀고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반딧불 장애인 야학 764-3388로 전화 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반딧불 장애인 학교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합니까? 네, 우선 지금은 2학기 시작을 앞두고 8월 한 달간 방학인데요. 이 방학 동안에는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진 않지만 무상급식을 계속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반딧불 장애인 학교는 장애인들의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지긴 시설이긴 하지만 장애인뿐만 아니라 뜻이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방학 동안에는 단기 프로그램으로 경제교육이 진행됩니다. 강원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교육으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합니다.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올해 2학기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2학기부터는 새로운 수업으로 태블릿 PC를 활용한 만화 그리기 수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 4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는 수업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반딧불 장애인 야학은 사회에서 소외받고 또 여러 제약을 극복해야 하는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라고 하는데요.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조 모임, 취미반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도 사귀고 또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반딧불 장애인 야학 학생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수업을 이제 여기에서 하는 게 이제 한국사, 영어, 검정고시, 그렇게 보치학, 미술 그런 공예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는 이제 어려운 점도 많지만 재밌고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방학 동안 어떻게 이제 동료분들이랑 이제 어떻게 뭐 할 건지 그거부터 생각하는 것 같고요. 야학이다 보니까
못한 것도 많지만 재밌는 것도 있었고요. 이제 하루하루가 즐거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원주 문화원터로 장소를 옮긴다고요? 네, 현재 반딧불 장애학교가 있는 곳은 모든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조금 좁은 공간인데요. 게다가 건물의 4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이 따른다고 합니다. 내년 2월부터는 옛 원주문화원터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이 도비의 지원으로 옛 원주문화원 건물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서 장애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합니다. 또 공간에 여유가 생기는 만큼 수업에서 활동했던 미술 작품들을 전시해서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성인 장애인들의 다양한 교류 공간, 더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지지로 오랫동안 운영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 향교에서는 이달부터 매주 1박 2일간 향교 캠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핑과 더불어 특별하게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 또 준비됐다고 하는데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의 윤주태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주태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도심 속 향교 주변 정리가 되면서 아주 눈에 확 들어옵니다. 특별한 또 건물인데 말이죠. 어떤 공간인지 간단히 말씀 듣고 프로그램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향교부터 설명드리자면 향교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전국의 각 지방에 설립된 국립교육기관입니다. 소년들을 제자 지내는 제한 공간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강학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려 공민왕 이전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 500년간 강원도 수부향교로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고요. 2022년도 8월에는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승격되면서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1박 2일간 향교 캠핑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획된 행사입니까? 네, 이번 캠핑은요.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에서 2023년도 문화재청에 향교서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에 당선이 되었어요. 원주 역사박물관의 주체로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이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 문화재인 원주 향교를 배경으로 체험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을 1년 내내 기획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 유생들이 경전을 읊던 공간인 줄만 알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가까워졌음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캠핑 일정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고요? 참여자들은 반응 어떻습니까? 네. 캠핑은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진행하는 캠핑이 2차 캠핑인데요. 네. 저희가 10시부터 접수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았는데 10시 00:05초에 다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원이 조금 작기도 작았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하는 29일 날 3시부터 전통 놀이를 시작으로 가족 예절 강의와 가족 피크닉 도시락을 만들어 온 후에 원주 향교를 배경으로 극단 롯들과 멕시코 극단 TTM의 협연 공연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녁 9시쯤에는 동제와 서재에서의 취침으로 하루를 정리하고요. 다음 날인 30일에는 향교 해설 프로그램으로 캠핑을 마무리합니다. 네. 이번 캠핑 중 진행되는 행사로 극단 롯들의 환경 지킴이 공연도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공연인가요? 네, 이번 공연은 극단 롯들과 멕시코 극단 TTM의 초청 공연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과 노인 돌봄에 관련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극단 롯들과 멕시코 극단은 2014년부터 협연 자극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멕시코 극단 모두 참석한 국내 공연으로는 원주 향교에서 처음 선보이게 됩니다. 9월에는 극단 롯들과 멕시코 극단이 협작으로 해서 후용 공연예술센터에서 공연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예. 멕시코 극단은 국내 공연이 또 처음이라고 들었는데요. TTM 네. 공연은 어떤 공연인가요? 네, 이번 공연은 갈라파고의 환경지킴 여행이란 주제로 갈라파고는 환경 오염으로 병든 할머니 거북이를 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작은 거북이입니다. 기나긴 여정 속에서 도움을 줄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고 지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지만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양한 환경과 공간을 보여주는
시각적 매력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향교가 옛 유생들이 배우고 익혔던 곳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시민들 곁에서 좀 더 친숙한 방법으로 문화 체험도 함께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어떻게 좀 참여할 수 있을지 참여 방법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캠핑은 모두 마무리되었지만 매달 요가 수업과 차원 공연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 전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요가요? 요가는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또 배우고 싶어 하는 한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합니까? 예, 원주 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한데 하고요. 네. 그 외에도 저희가 상시 강좌 21개의 강좌가 진행되고 있는데 올 이제 8월 8일부터 하반기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필요하시거나 공부하시고 싶은 강좌를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접수 방법은 전화나 방문 접수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의 윤주태 팀장이었습니다. 7월 27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KBS 원주 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